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기린교실 12번째 시간 일제강점기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죠? 첫 번째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던 시기입니다. 헌병 경찰제와 태형령으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또 조선인들의 이권을 빼앗았죠. 그러다 쌓이고 쌓인 조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오, 다들 잘 기억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3.1운동이었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자 조선인들을 탄압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게다가 국제적으로 이미지까지 나빠지자 일본은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문화통치기 1920년대 문화통치기의 시작이죠. 문화통치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허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병 경찰제를 폐지했고 책도 신문도 잡지도 허용해 주었으며 조선인들을 정치에까지 참여시켜 주었어요. 물론 겉모습만 이렇게 좋아졌을 뿐이지 그 속은 친일파를 양성하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일본 대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지만요. 그러다 1920년대 후반 전 세계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경제난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졌고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까요? 일본이 변할 리가 없죠. 일본은 다시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들고 착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을 대하는 작전을 또 다시 바꿔요. 한시라도 빨리 조선인을 정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서 말살이란 뭉개서 아주 없애버린다는 뜻인데요. 조선인을 모두 뭉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전쟁에 써먹을 수가 없겠죠. 조선인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조선인의 정신, 조선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서 일본인처럼 만들겠다. 아주 일본인으로 세뇌를 시키겠다. 정신을 바꿔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조선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으며 일본의 종교 그리고 일본의 생활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영화관에선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내용의 영화를 매일매일 틀었고요. 라디오에서도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일본인들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방송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은 강하게 처벌하거나 심한 불이익을 주었지요. 그렇게 세뇌의 시간이 지나고 1937년 일본은 수많은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복의 꿈을 품은 채로 중국을 공격합니다. 아주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자행하며 중국을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중국 역시 거대한 나라답게
아무리 얻어맞고 아무리 피 흘려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도망치며 버텨냅니다. 일본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 위협을 느낀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는 중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참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가는 모든 수출을 금지하게 돼요. 결국 작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한계를 지닌 일본은 전쟁 물자가 부족해졌고, 여기서 전쟁 물자란 총알, 대포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국에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상대를 하나씩 쓰러뜨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한 번에 싸워 무찌르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이를 이루기 위해 비슷하게 경제난을 겪고 비슷하게 경제난을 정복 전쟁으로 해결하려던 독일, 이탈리아 등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등의 추축국과 중국, 미국, 소련,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연합국이 세계를 놓고 한판 제대로 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죄 없는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과 소년들이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전쟁터에서 쓰러져 갔으며, 수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에게 희롱당하고 죽임당하며 치욕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두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지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를 오가며 끊임없이 일본군을 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일본 천황의 행렬에 수류탄을 던졌다가 체포된 이봉창 열사, 일제 고위 간부들이 모인 행사장에 물병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등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국과 연합하여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전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핵무기 사용을 감행합니다. 두 발의 원자폭탄은 하늘 높이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며 일본인과 조선인, 미군과 일본군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싹쓸이 인근 지대를 초토화해버립니다. 일본은 핵무기의 공포에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 제국에 빼앗긴 지 무려 35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조선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다 죽어갔고, 죽은 동지들의 시체를 넘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또 그들 역시 일본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독립을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우리나라, 그렇게 얻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나라를 지키고 키워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선 후기 다시금 조선의 발전을 꿈꿨던 영조와 정조, 외척 세력과 세도 정치로 병이 깊어져 가던 조선, 어떻게든 조선을 살려보려던 사람들,
외세의 침략, 끝내 빼앗긴 주권, 그리고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35년. 여러분들과 교과서 속 역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 1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기린교실입니다. 여기까지 기린교실 1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기린교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기린교실을 공부하며 느낀 점을,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모두 다 좋습니다. 댓글에 정성을 들여서 좀 남겨주면 선생님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연구해서 기린교실 2부를 또 만들고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알차게 즐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항상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안녕입니다.